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한국 여행 온 외국인 분들이나 어르신분들, 강아지까지 촬영하면서 어느새 100개가 넘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가 이 일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저는 사진 촬영만 한 게 아니라 스스로도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면 다가가는 입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레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외국인 분들이 일단 저를 크게 경계하지 않으셨고 말을 걸어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만난 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생활에 관한 조언이라든지 인생에 관한 조언들이 실제로 저한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도 했고 이 경험들이 저한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쌓이면서 가장 먼저 바뀐 건 남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전에도 물론 사람들한테 친절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실 텐데 외국인 분들이랑 눈을 마주치면은 그분들이 가볍게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면 제가 입가에 미소를 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좀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누구든지 제가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좀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사진인데요. 제가 사진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진이 정말 간직할 만한 사진인가입니다. 그냥 찍은 사진보다 뭔가 의미가 담긴 사진을 건넸을 때 받는 분들도 훨씬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쉽게 얻어지는 장면이 아니기도 하고 이 사진 자체가 아름다운가를 고민하다 보니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받는 분들도 더 기뻐하셔가지고 제가 힘들더라도 의미 있는 사진을 건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건넬 때마다 뭔가 되게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감정이 제가 언젠가 겪어본 감정이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나 생각해보니까 누군가가 선행을 하는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비슷한 순간을 맞이하면 똑같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댓글에서 저도 사진을 선물해봤는데 정말 좋아하셨다거나 1프레임님 보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괜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어딘가에서 선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이렇게 저를 기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질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는지 슈퍼챗이나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제가 처음 컨텐츠를 시작할 때 이나쥐에 대한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출력하면서 놓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사진 하나가 꼭 하나의 컨텐츠가 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나쥐 가격이 되게 가성비 있게 느껴졌는데 제가 술자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술자리 한번 갈 때마다 제가 5만원 정도 쓰니까 그 돈으로 이나쥐를 사면 훨씬 더 제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 말고도 제가 받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나 즉흥적인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진짜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약간 사고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배운 건 상대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영상에선 제가 항상 편집하지만 항상 사진을 건네고 나서 제가 짧은 인터뷰를 한다거나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신지 제가 항상 양해를 구하고 제가 대화를 제안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작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에게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 주어지면 그 중에 7분, 8분을 대화하는 데 쓰고 나머지 시간에 촬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사진작가분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피사체와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찍은 사진들이 상대가 편해 보이고 그 사람이 잘 담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좋은 사진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야기가 살짝 다른 길로 샜는데 영상에 출연하신 분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었고 그 대화들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전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기쁘기도 합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지난 1년간 저는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남겨달라고 댓글을 남겼었는데, 사진을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사진기를 잡았던 첫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긴 한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사진을 찍는 게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카메라를 처음 잡았을 때 순수하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